반갑습니다. 중국 총회를 섬기고 있는 이춘봉입니다. 먼저 제44차 한국대회를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과 두상달 중앙회장님과 모든 스태프과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중국 청년을 사역을 소개하기 앞서 아까 중앙회장님도 소개를 하셨는데 특별한 한 팀을 환영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국 조선족 동포 청년에서 15분의 회원들이 오셨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족 동포 청년에서는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일터 사역자의 모임으로서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국 청년에서는 한국 중앙회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희 일터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약 30년 세월 동안에 차이나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일터자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경제 불황과 자금에 일어난 본국과의 미묘한 간결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200만 제중 동포에서 100만 이하로 줄었고 저희 CBMC는 59개 지회에서 지금 30개 지회 300명의 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파기하거나 기권할 수 없기에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믿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일터 사역자로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련에서는 비전 CBMC를 새롭게 창립해서 저들에게 비전을 주고 저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일터를 꿈꾸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 일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미묘한 관계라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일터 사역자들이나 우리 한인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은 너무나 침체되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땅에 오면은 그래도 약간 어깨를 세우며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진 모든 사항들이 저희로 하여금 자칫하면 좌절과 꿈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 모인 우리 회원 동역자님들의 간절하신 기도와 협력과 박수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남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럽 총련을 섬기는 박원규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읽겠습니다. 젊어서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지만 늙어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여기 와보니까 예술 작품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유럽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데 총련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훌륭하신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됐는데요. 오늘 유럽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유럽 우리 회장님들, 사모님들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파리에서 오시고 네덜란드에서 오시고 터키에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 총련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년 대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는 중앙회에 나중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저희 유럽 총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지혜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유럽 대회를 준비하고요. 지역 사회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리더들을 또 발굴하고 새로운 헌신자들이 함께해서 지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저희 선배님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만들어서 회원들 간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그런 장의 활성화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더 친밀하고 반가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저희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회에 그 좋은 지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광화문 지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광화문 지회 이렇게 너무 좋은 멤버들이 많으세요. 나석환 회장님, 그 다음에 지대영 회장님, 그리고 김재규 회장님, 뭐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너무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회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저희 유럽 상황에 맞게 그 지혜들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지혜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CBMC 활동을 잘하면 신앙의 성장과 전도와 양육이 잘 되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는 회원들의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녕하십니까? 800만 잡신 있는 일본에서 1%도 크리스찬이 없는 일본에서 살아 돌아온 용사 15명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택시 타고 열심히 오는 사람들이 남아있네요. 저희 일본에서 함께 온 저희들이 힘을 모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2010년 1월 달에 하영조 목사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김승 장로님이 처음 일본에 CBMC를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총전 이춘봉 씨와 필리핀의 이일모 씨가 일본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시아 한인 대회를 타파에서 하니까 함께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참석해서 두상달 장로님과 김승 장로님이 오셔서 제2의 아시아 한인 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2018년 1월 23일에서 25일간 일본 휴양지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일본 CBMC가 한 개의 지혜가 있었던데 세 개의 지혜, 가나가와와 동경북지혜를 만들어서 동일본연합회가 일본에서 3월 25일 날 발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힘을 가지고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잡신 800만을 때려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최근 3년간 중앙의 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딜레이된 관계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체 중앙회에서는 우리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점검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교육과 ILTC 행정 파트에 대한 보고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회원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은 첫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까지 2015년까지 진행해오던 교육의 카테고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회원들이 시장이 되고 시장에 있는 회원들에게 상품을 팔고 중앙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결과가 초래하기까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국은 세금 문제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미 해결이 된 관계로 이제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마포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과 그리고 그것이 보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는 저희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심지어 BH 성과관리센터라고 하는 곳에는 1억 4,600만 원만큼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뒤져봤더니 2012년부터 회원님들께서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BH 성과관리센터, 뷰티풀 휴먼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으셨고 중앙에는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10%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10% 받은 것을 후원금 처리하지 않고 다 그쪽에서 비용 처리하기 원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실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단체에서 발급하고 심지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것이 잘 해명이 돼서 후원금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회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2013년, 14년, 15년 2월까지 발급한 세금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소명이 요청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원이 받는 교육이라고 하면 CBMC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CBMC가 소개해줬던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던 협약을 했던 그 업체에 등록을 하게 하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CBMC라고 하는 단체가 마켓이 되어버렸다는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관리 책임자들이 세무에 대한 실무적인 것도 놓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두 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BH 성과관리센터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죠. 회원님들 많이 아실 텐데 경핌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따로 모여서 공부를 또 하셨죠. 모임을 하셨는데요.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받은 것을 내부로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공진화가 일어나고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경피미는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더 활성화되는 결과들을 초래해서 작년에 주간 계획을 통해서 경피미는 CBMC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브랜치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으로만 교육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비전 스쿨, 마스터 스쿨, 패밀리 스쿨로 스쿨들을 모았고요. 어떤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비전 스쿨이 없어졌다. 아닙니다. 비전 스쿨이 없어졌다니요. 비전 스쿨이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비전스쿨 2박 3일 하던 것을 1박 2일로 줄여서 좀 더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집중해서 강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강사들도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주체가 아니고 주관하는 비전스쿨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훨씬 평가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시다 보니 더 많이 돈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비전스쿨을 좀 더 바꿔서 했을 때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저희는 포지티브한 평가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하고 강사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 스쿨입니다. 기초 경영 스킬 전달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전문 관리자 코스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셔서 연구 중입니다. 세 번째 패밀리 스쿨입니다. 가델과 부부 행복학교 등의 교육 과정을 패밀리 스쿨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통 기초 교육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신 분들은 나가셔서 우리 내부에서 더 많이 이거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 회장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합회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연합회는 모아만 주시면 저희가 강사 보내드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내려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스쿨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는 게 부담도 있으나 저는 제가 작년에 와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겠다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LTC는 2003년부터 모금이 시작이 됐죠. 2003년부터 해서 헌금 모금이 55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자 수입이나 다른 기타 수입으로 7억 정도 모금을 했어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억 원이 저희 통장에 ILTC 헌금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2015년까지 설계비, 인허가비, 일부 토지 매입비, 그리고 토목공사비 등으로 42억을 지출해서 2015년 잔액은 20여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42억을 어디 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 6억 7천만 원, 부지 구입, 지질 조사한다 5억 원, 지열공사, 조경 시공, 그다음에 공사비, 영광교회 공사비 등으로 8억 3천만 원, 토지 인허가, 개발 행위 허가, 용도 변경 등으로 4억 2,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42억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하게 미국에 있는 시장을 저희가 개척을 하고자 미국 펀드 에이전시의 맥클레인 재단이라고 하는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할 테니 미국에 있는 펀드 시장을 좀 개발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15,0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뭐가 있어야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고 이 계획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ILTC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저희가 시작을 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모금 전략이 부족했었고요. 운영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소프트웨어도 부족했습니다. 행정력도 물론 부족했습니다. 행정력 부분에서는 2014년 7월에 이미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는 공문을 중앙회가 수령을 했습니다. 취소되었다라고 수령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논농사를 한다고 밭농사를 한다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고 그것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허가 취소 공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전문인들과 실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냉철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합니다. 2016년에 들여다보니 이미 저희 건축 허가는 취소가 되었고 증여세와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부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환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서 되돌려 봤습니다. 이게 멀어서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ILTC 발전 방향 논의를 한 경과입니다. 일부러 작게 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세밀하게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회장단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작년에 ILTC 위원장이신 김항재 회장님을 통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서 패키지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낸 세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본세로 2억 3,700만 원을 냈고요. 취득세는 2,3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내고 나니까 추가 더 내야 돼라고 해서 낸 게 80여만 원. 그래서 본세로 낸 게 2억 6,100만 원을 냈습니다. 다음번이 문제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고 있었던 것이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4억 8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 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 나서 마포세무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 내야지. 그 땅은 뭐니? 그래서 저희가 세금 다 냈어요 라고 하는 걸 끝났습니다. 법인세 관련한 세무서 측의 해명 요구는 세금을 납부함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BMC는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이제 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좋은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교육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는 가지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들은 긍정적으로 공감할 때까지 좀 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ILTC의 전략적인 방향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앙회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략은 탑다운을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소통하는 방법으로 팀 미니스트리로 여러 회원들의 그리고 여러 회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막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시스템 부분에서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만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80% 이상은 정리가 됐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회장님들께 오픈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 사무국의 지출원이 다수였습니다. 회장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부가 도장을 찍어서 송금하는 친구가 은행 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0명, 20명 되십니까?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국에서는요, 지출원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 간사들이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 계좌를 한 곳 은행을 저는 조사를 해봤더니 141개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50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를 조사해서 여기 계신 지회 중에 한 3곳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찾아드렸어요.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으셨는데 그 가운데 임원들이 바뀌시면서 적금을 들었는지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찾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신용카드를 간사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아시지만 법인카드 쓰지 개인카드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규 증빙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 미가입하고 있었고요. 간사들은 매년마다 정산해서 현행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딱 2명만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2명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산화가 부재해서 회장님들의 정보가 저희 간사들이 이 사람 PC에 저 사람 PC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 없애고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정보를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미신고하던 좀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기독 실업인회에서 일어났다는 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좀 더 바꿨습니다. 행정 시스템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번에 대회를 하시면서 지회장님들, 연합회장님들은 정말 지겹게 간사들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카톡방에 정말 지겹게 올라왔을 겁니다. 카톡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전국 연합회 간사들을 전담 간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합회도 빠트림이 없이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연약한 지회가 저희 많습니다. 첫 번째는 회비 납부율을 보시면 회비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은 지회가 한 25%에 해당하는 69개 지회가 되고요.
회원 수가 10명 미만인 지회는 47%에 해당하는 111개 지회가 회원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회가 많은데 도와드려야 하는데 사무국에서 정말 작게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담 간사제를 실시해서 사무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들을 소통하고 그리고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창구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지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중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방 드러나는 결과물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피로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애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조찬회를 하시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저희가 반응을 듣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회 창립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회 성공 실패 사례집을 올해는 발간할 예정입니다. 성공 사례집이라고 하면 회장님들 주실 거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도 과감하게 정말 담대하게 공유를 해주신다면 다른 지회에서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실패하신 사례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담아서 사례집 발표하고 회장님들께 지회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교재 현대화하는 것을 3Q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그 후편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행정 시스템화 된 것들 중에서 두 번째, 지출원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명으로 통일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 한 명만 해서 돈 나가게 안 하시잖아요. 은행에서 이미 3단계, 4단계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저희도 사무국도 도입해서 3단계를 거쳐야지 1원이라도 나갈 수 있게 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전체 가입을 했고 상해보험을 중지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무직 직원에게는 잘 맞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급여 외 지회나 연합회 사례비도 금지했습니다. 저나 저희 간사들이 지회 가서 비전스쿨 도와드리고 또 마스터스쿨 도와드리고 조찬회 도와드린다고 해서 5만 원, 10만 원씩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손이 부끄러워서 주시는 것들은 목적에 맞게 사역헌금과 그리고 간사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역헌금은 별도 관리하고 있고 ERP를 활용해서 회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을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사가 보험 든다고 주민번호를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본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저희는 뒷자리가 암호화되기 때문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행법에 맞게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정보를 저희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관련해서 아마 또 PT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들어보시고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단기 손익입니다. 해마다 어렵게 살림을 살았는데 15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는 저희 간사가 회장님께 전화해서 회장님 월급이 없어요. 월급 좀 넣어주세요. 라는 전화를 아마 한 분도 안 받으셨을 겁니다. 수입을 높이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수입을 높이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높이는 것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회비 많이 내시라고 저희가 전화 드릴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출을 줄였는지, 얼마나 깐깐하게 하고 있는지, 한국대회 하면서 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았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 저는 다 오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간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보이는 것이 해마다 수입이 늘어나고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으로는 사무구 중앙회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포 사무실에 있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비전스쿨을 하실 수도 없고 일일 세미나를 하시기도 어렵고 조찬회도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BMC에 우리에 맞는 중앙회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겠어요? 예, 손가락이 5개죠. 오해가 생기면 하나 접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알아보시고요.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요. 하나 더 적겠습니다. 더 생각해 보면 몇 개 남습니까? 네, 이해가 될 겁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